안녕하세요. 책 읽는 쭈TV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어른의 일기입니다. 지은이는 김일이, 펴낸 곳은 카시오페아 출판사입니다. 저자는 18살 때부터 지금까지 20년째 일기를 쓰고 있는 일기의 장인이다. 오랫동안 일기를 쓰며 마음을 돌보고 일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미래를 계획했다. 40을 앞둔 오늘도 일기에 오늘 한 일, 어제와 달라진 점, 내일의 크고 작은 기대를 담담히 기록해 나가며 훌륭하지는 않아도 성실하고 따뜻한 삶을 살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어른들에게 일기의 시간을 선물하고 싶다고 했다. 잘 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이를테면 이런 거죠. 분명 내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내 인생인데 스스로 나의 일상과 오늘 하루를 잘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은 어디서 얻을까요?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문득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거 맞지? 라는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스스로에게 너 충분히 잘 해내고 있어 라는 말을 대체 어떤 근거로 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저는 매일 아침 일기장에 오늘 해야 할 일을 정리하고 하나씩 지워가는 과정에서 나 잘 살고 있어 라는 확신을 얻어요. 식구들이 모두 잠든 새벽 5시 따뜻한 허브티 한 잔을 끓여와 책상 앞에 앉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투두 리스트를 차근차근 적어 내려가요. 이렇게요. 5월 12일 오늘의 해야 할 일 리스트. 어린이집 부모 교육 참석하기 오전 10시 30분에서 11시 30분. 겨울옷 전부 정리해서 창고에 넣기. 친구에게 안부 전화하고 다음 약속 잡기. 출판사 원고 한 꼭지 작성하기. 이렇게 해야 할 일을 일기에 적어놓고 맨 아래에는 유치하지만 오늘 나를 위해 준비된 모든 선물에 감사합니다 같은 파이팅 문장도 적어보는 거예요. 5분이면 뚝딱 할 수 있는 사소한 기록이지만 이걸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의 차이는 너무나 큽니다. 가장 확실한 변화는 바로 불안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대개 해야 할 일은 산더미 같은데 무엇부터 손대야 할지 엄두가 안 날 때 출제를 알 수 없는 막연한 불안감이 극에 달해요. 그런데 나에게 매일의 할당량을 정확히 정해주면 스스로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됩니다. 이것만 처리하면 오늘 하루는 100%야. 최선을 다해 너의 할 일을 모두 해낸 거야. 남는 시간에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 안절부절 못하던 모습 대신 해야 할 일에만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집중하는 겁니다. 경험상 마음이 불안하면 무의미하게 흘려보내는 시간도 많아지더라고요. 마음이 분주하면 몸은 더 둔해져요. 급하고 중요한 일부터 꼼꼼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는 대로 일 처리를 하다가 결정적인 뭔가를 소홀히 하기 일쑤죠. 하지만 이렇게 아침 일찍 일기장에
우선순위 리스트를 적어두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꽤 정돈된 느낌이 듭니다. 2월 20일에 일기. 급성장염으로 며칠간 고생했다. 몸과 마음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으니 내 마음도 얼마쯤은 고장난 상태가 맞는 것 같다. 사실 스트레스와 피로가 쌓이고 쌓여 있다. 살림하며 아이 키우며 책 쓰며 또 어쩌자고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무엇 하나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서 자꾸 일만 벌이는 나 자신이 한심하고 안타깝다. 지금 나의 힘든 마음을 남편에게 어렵게 얘기했는데 한참을 듣던 그가 내린 결론은 결국 전부 내 선택이었잖아 였다. 맞는 말인데 나는 맥이 빠졌고 그저 약간의 위로가 필요하다는 생각만 들었다. 이 많은 역할을 다 해내라 지쳐있는 내게 힘들지 괜찮아 천천히 잘하고 있어 라고 해주길 기대했던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누군가에게 듣고 싶었던 말, 그 말을 내가 내 자신에게 속삭이며 하루를 마무리해본다. 아무도 내 마음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 속상했구나. 아픈 하루였지. 지친 날이었지. 너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내가 잘 알지. 다른 건 몰라도 너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잘 살아낸 거 누구보다 내가 잘 알아. 일기는 인생 이막을 여는 가장 든든한 도구. 이제는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시각각 변하는 자신의 내면색을 차근차근 기록해 나가는 일은 나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라고요. 그것은 물, 공기, 햇살이나 바람처럼 값어치를 매길 수 없는 아주 신비하고 놀라운 기적을 만들기 때문이죠. 어떤 기적이냐고요? 상황에 따라 변해가는 나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적이요. 내가 진정으로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고 사랑할 수 있는 기적이기도 하고요. 30이든 40이든 우리는 강물처럼 변함없이 흐르고 있으니까요. 멈추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따라 끝없이 나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처음 겪는 일이 허다하고 감당이 안 되는 상황도 끝이 없지요. 모든 나이는 처음 겪어보고 오늘도 처음 살아보는 날이기에 내 앞에 무엇이 펼쳐질지는 알 수 없어요. 새로운 힘든 길이 찾아올 수도 있고 낯설고 두려운 경험을 통과해야만 할 수도 있지요. 처음 들어가는 직장, 처음 해보는 업무, 처음 엄마가 되고 처음 학부모가 되고 그 모든 경험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내가 느끼는 날 그대로의 생생한 감각을 기록해보세요. 그런 의미에서 인생과 육아는 너무나도 비슷해요. 특히 매 순간 게임의 다음 라운드에 진입한다는 사실이 그래요. 새로운 습관이 삶에 더해지면 관찰해보면 모든 습관이 삶의 자리를 트는 모습은 되게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에 그 일을 한번 해봐요. 누가 좋다니까, 효과를 봤다니까 가볍게 해보는 정도로 그 일과 안면을 트는 것이죠. 그런데 한번 해보니 느낌이 나쁘지 않아요.
꾹 참고 일주일 정도 더 해볼까. 그렇게 작심삼일의 벽을 넘깁니다. 열흘쯤 비슷한 시간에 그 일을 반복하다 보면 무언가 꿈틀꿈틀 아주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기 시작해요. 이거 쭉 해보면 정말 달라지겠는데? 갑자기 그 일이 재미있어지려고 해요. 소소한 재미를 발견하면 그 일이 습관이 되는 것이 훨씬 수월해져요. 의지력으로 이를 악물고 버티는 것보다 정신 건강에 이로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는 언제부터인가 제 의지를 정말 믿지 않거든요. 그 녀석은 진정한 배신의 아이콘이니까요. 의지만 의지한 채 추진한 일들은 예를 들면 영어 공부, 다이어트, 새벽 기상, 정리정돈 등 실패와 성공을 무한반복했어요. 3일 잘해내면 다시 5일째 픽 쓰러지고 가족들에게 돈까지 걸고 다시 한 일을 해내면 이후 2~3달은 쳐다보지 않는 시기였죠. 그런데 재미가 끼어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일기를 쓰며 마음이 안정되고 일상이 정돈되는 좋은 느낌이 재미있어지자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일을 위한 시간을 기꺼이 비워두게 되었어요. 오늘은 신경숙 소설 다 읽고 리뷰를 적어봐야지. 오늘은 40대에 하고 싶은 일을 10가지 써볼 거야. 일기장에 적을 내용이 생기면 온종일 설레기까지 했어요. 책을 읽는 일도, 몇 년 전부터 습관이 된 명상도, 블로그 글쓰기도, 물을 많이 마시고 매일 아침 사과를 챙겨 먹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한정된 자원인 시간을 그 일에 바시런히 갖다 바칩니다. 마치 내 삶에게 오늘도 잘 부탁해. 우리 서로에게 더욱 친절해지자 라고 말을 건네는 것처럼 말이에요. 일기를 쓰며 저는 비로소 마음을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해야 할 일들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일기 쓰기라는 습관 하나가 추가되었을 뿐인데 삶이 이전과 정반대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내 감정을 외면하고 도망쳤고 해야 할 일들이 아닌 괴로운 일들에 집중해서 생각에 휘말리며 살던 나는 작아졌어요. 반대로 작지만 해낸 일에 대한 성취감으로 미소 짓는 나는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적이란 다름 아닌 하나의 새로운 습관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일기 쓰기가 막막한 사람을 위한 질문 목록. 일기 쓰기 노하우. 다음의 목록을 가만히 읽어보며 지금 이 순간 가장 끌리는 질문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천천히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1. 오늘 제일 좋았던 점, 싫었던 점은 무엇인가요? 2. 오늘 스스로와 지킨 약속은 무엇인가요? 3. 오늘 가장 많이 느낀 감정과 그 감정을 느낀 상황은요? 4. 오늘 아침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을 돌아보세요. 나의 아침 루틴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오늘 잠들기 전 1시간 동안 내가 한 일은 무엇인가요? 나의 저녁 루틴을 확인할 수 있어요. 6. 오늘 잘해낸 일 3가지는 뭐가 있을까요? 7. 오늘 나를 가장 많이 찾아온 감정은 무엇이었나요? 8. 오늘 하루 먹은 것들은 무엇인가요? 9. 오늘 다른 사람을 위해 한 일과 나 자신을 위해 한 일은 무엇인가요? 일기는 꼭 손으로 써야 하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기만큼은 손으로 쓰는 것을 선호해요. 손으로 적는 행위가 저에게 묘한 안정감을 주기 때문이에요. 사각사각 정막 속에 펜이 종이를 스치는 소리만에 방안을 가득 채우는 그런 경험 있으시지요? 그 시간은 온 세상이 멈춰서 내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는 신비한 기분에 짓기도 하고 늘 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일 처리를 고민하는 대신 이 속도대로 살아도 충분히 괜찮다는 위로를 주기도 해요. 손으로 내 하루를 정리하는 일, 감정을 돌아보고 질문을 던지며 오래 뜸들여 대답하는 것. 아주 느리고 귀찮아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라고 여겨집니다. 2번째 이유는 집중과 인내심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집중과 인내는 둘 다 지루하고 답답한 느낌을 주는 키워드지만 그것을 통해 얻는 선물이 분명 존재합니다. 사실상 대부분 중요한 내면의 응답은 집중과 인내 끝에 찾아오지요. 저는 오랜 시간 손으로 글을 쓰며 그것을 몸에 익힐 수 있었어요.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강렬한 욕구를 알아차리고 왜 지금은 그게 필요 없는지를 내게 이해시키는 것.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이것보다 더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해야 한다는 끝없는 내면의 목소리를 전해 들으며 지금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에 정확히 머물러 보는 것. 이 훈련의 바탕에는 느리고 따분한 손글씨가 있었다면 믿으실까요? 일주일에 2번이라도 일기를 써서 나의 내면을 풍성하게 만들도록 해야겠습니다.